은행. 60대 후반의 여성이 창구에 앉아 있습니다. 직원이 물었어요.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겠다고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단호했어요. 네,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성은 펜을 들었어요. 새 비밀번호를 적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 돈을 내가 지킨다. 통장을 받아들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여성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아들에게서 통장을 돌려받는다는 게, 아니, 정확히는 빼앗아 온다는 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노후자금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자, 그럼 1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게 시작된 그때로요. 김정순, 68살.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정수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간단히 밥을 먹었어요. 6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빌딩 청소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40년. 정순이 일한 시간입니다. 28살에 공장에 들어가 10년을 일했어요. 38살에는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15년을 주방에서 보냈어요. 53살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어요. 정수는 혼자가 됐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없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54부터는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빌딩을 청소하고 낮에는 아파트 계단을 닦았어요. 밤에는 편의점 앞을 쓸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참았어요. 한 가지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자식한테 손 벌리지 말자. 정순의 인생 원칙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55만 원. 적지만 꾸준했어요. 거기에 일해서 번 돈을 조금씩 저축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많지 않았지만 15년을 모았어요. 그렇게 모은 돈이 5천만 원. 정순에게 통장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노후 그 자체였어요. 병원비, 생활비, 만약을 위한 비상금. 모든 게 그 통장에 있었습니다. 정수는 통장을 볼 때마다 안도했어요. 이 정도면 자식들한테 짐 안 되겠지. 아들 태주는 중견기업에 다녔습니다. 과장급이었어요. 15년 넘게 한 회사를 다녔습니다. 딸 민정은 결혼해서 분당에 살았어요. 두 아이 키우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정수는 자식들 집에 자주 가지 않았어요. 패 끼치기 싫어서요. 명절 때나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전화도 자주 하지 않았어요. 바쁠 텐데 괜히 신경 쓰게 하기 싫었으니까요. 정수는 혼자서도 괜찮았습니다. 통장만 있으면 됐어요. 그 돈이 있는 한 자식들한테 손 벌릴 일은 없을 테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수는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 태준이었어요. 엄마, 나왔어요. 정수는 반가워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태준이. 무슨 일이니? 연락도 없이. 태준은 과일 한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정수는 기뻤습니다. 바쁜 아들이 찾아와 준 게 고마웠어요. 거실에 앉아 과일을 깎아줬습니다. 태주는 사과를 먹으며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건강은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정수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청소일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쉬셔도 되지 않냐고. 나이도 있으신데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건강하다고 일하는 게 좋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도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태준이 물었어요. 엄마, 지금 모아둔 돈 얼마나 되세요? 정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니까 말했어요. 5천만 원 정도 돼.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면 꽤 되네요. 정수는 뿌듯했어요. 15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결과였으니까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돈 지금 어떻게 관리하세요? 응, 그냥 은행 적금이랑 예금에 넣어뒀어. 이자 얼마나 나와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요즘 금리가 너무 낮아요. 그렇게 두면 손해예요. 정수는 잘 몰랐습니다. 금리니 뭐니 어려운 말은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태준이 설명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이자는 적으니 실제로는 돈 가치가 줄어드는 거라고 했어요. 정수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태준이 말했습니다. 자기가 관리해 주겠다고. 회사에서 재무 관련 일도 하고 투자도 좀 해봤다고 했어요. 엄마 돈을 조금 더 좋은 곳에 넣어두면 이자도 더 나온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망설였어요. 평생 모은 돈인데 함부로 움직이기가 무서웠습니다. 태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맡겨두는 거예요. 제가 관리만 해드릴게요.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이니까 믿을 수 있지 않을까? 15년 넘게 한 회사 다니는 아들인데 경제관념도 있을 테고. 태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직접 관리하시면 더 불안하잖아요. 제가 앱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정수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거절하기가 미안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금융 지식이 없는 자신보다는 아들이 더 잘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태준이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그날 저녁 태준이 돌아가고 나서 정수는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5천만 원. 40년의 땀이 담긴 숫자였어요. 정수는 조금 불안했지만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피부치인데 뭐 나쁘게 할 리 없잖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돈을 맡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통제권을 넘긴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정수는 그저 믿었어요. 아들이니까요. 일주일 후 태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어요.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준비했어요. 오늘 같이 은행 가실래요? 정수는 조금 놀랐습니다. 벌써 다 알아봤다고요? 태주는 웃으며 말했어요. 자기가 다 조사했다고, 좋은 상품 찾았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따라 나섰어요.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태준이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수는 옆에서 듣기만 했습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금리, 만기, 복리, 어려운 말들 뿐이었습니다. 직원이 정순에게 물었어요.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신분증과 도장을 달라고 했습니다. 정수는 가방에서 꺼내줬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들이 알아서 하겠지. 절차가 끝나고 나왔습니다. 태준이 말했어요. 엄마, 이제 관리는 제가 할게요. 엄마는 편하게 계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태준아. 엄마, 그리고 하나 더요. 태준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요즘은 은행 앱으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설치해 드릴게요. 정수는 망설였어요. 핸드폰으로 은행을 본다고요? 그런 건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쓸 필요 없다고 자기가 관리할 거니까 그냥 설치만 해두자고 했어요. 정수는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태준이 능숙하게 앱을 설치했어요. 비밀번호도 입력했습니다. 엄마, 비밀번호 뭐로 할까요? 응, 그냥 내 생일로. 엄마, 그건 너무 뻔해요. 제가 복잡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더 안전하니까요. 태준이 숫자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무슨 숫자인지 몰랐어요. 태준아, 근데 엄마는 그 비밀번호 모르잖아. 괜찮아요, 엄마. 필요하면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도 엄마, 오히려 엄마가 모르시는 게 더 안전해요. 요즘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본 적 있어요. 노인들이 전화 한 통에 돈을 다 잃는다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태준이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잘 생각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통장도 자기가 보관하는 게 좋겠다고. 어차피 엄마는 쓸 일 없으니까 자기가 관리하면서 보관하겠다고 했어요. 정수는 또 망설였습니다. 평생 품에 안고 살던 통장인데 태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필요하면 바로 드릴게요. 그냥 제가 보관만 하는 거예요. 그래. 정수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예금 통장, 적금 통장, 평생 모은 5천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건넸어요. 태준이 받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관리할게요. 응. 정수는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어요. 아들이 알아서 해준다니 편하기도 했으니까요. 며칠 후 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은행 다녀왔어요. 응? 무슨 일로? 상품 가입하고 비밀번호도 바꿨어요. 비밀번호를 왜 바꿔? 더 안전하게요. 요즘은 자주 바꾸는 게 좋대요. 정수는 물었습니다. 그럼 새 비밀번호는 뭔데? 태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전화로 말하면 안 돼요. 나중에 직접 뵐 때 알려드릴게요.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 내 돈인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생각을 떨쳤습니다. 아들이 하는 일인데 나쁠 리 없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이자 좀 붙었어요. 얼마나? 20만 원 정도요. 정수는 놀랐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이요? 예전에는 10만 원도 안 됐는데. 태준아, 정말? 네, 엄마. 제가 잘 굴리고 있잖아요. 정수는 기뻤어요. 역시 아들한테 맡기길 잘했구나. 고맙다, 태준아. 엄마는 그냥 편하게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흐뭇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잘해주니 고마웠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지금 통장에 얼마나 있을까? 이자가 계속 붙었으니 늘어났겠지. 태준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준아, 엄마 통장 지금 얼마나 돼?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엄마, 지금은 확인하실 필요 없어요. 응? 왜? 태준이 설명했습니다. 지금 넣어둔 상품이 장기라서 중간에 확인하면 안 좋다고 했어요. 잔액 확인할 때마다 수수료가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냥 만기까지 가만히 두는 게 제일 좋아요. 정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잔액 보는데 돈이 나간다고요? 하지만 아들이 그렇다는데 뭐.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조금 찜찜했습니다. 내 돈인데 내가 못 본다는 게 이상했어요. 하지만 곧 잊었습니다. 아들이 알아서 하는데 뭐. 3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또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태준을 직접 만났을 때 물었습니다. 태준아, 엄마 통장 좀 보여줄래? 태준의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 왜 자꾸 그러세요? 궁금해서 그러지. 못 보나? 못 보는 건 아닌데. 엄마가 보시면 불안해하실 것 같아서요. 불안? 왜? 주식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장기로 봐야 하는데 중간에 보면 걱정하실까 봐요.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식? 너 주식한다고 했어? 아니, 주식은 아니고 비슷한 거예요. 엄마, 걱정 마세요. 안전해요. 그래도 엄마 돈인데. 태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관리한다고 하셨잖아요. 저 믿고 맡기신 거 아니에요? 정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맞아요. 자기가 맡긴 거였어요. 미안해.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믿으세요. 그날 이후로 정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물어보면 아들이 기분 나빠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맡겼으면 믿어야 하는데 자꾸 확인하려고 하니까요. 정수는 참기로 했어요.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밤에 잠들기 전 가끔 생각했어요. 내 돈인데 왜 내가 못 보지?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곧 떨쳐냈어요. 아들인데 나쁠 리 없어. 정수는 그렇게 자신을 달랬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내 돈을 내가 확인 못하는 순간 이미 그건 내 돈이 아니라는 걸, 주도권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정수는 그저 믿었습니다. 아들이니까요. 반년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태준에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괜히 물어보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지금 통장에 얼마나 있을까? 이자가 계속 붙었으니 많이 늘었겠지. 어느 날 정수는 용기를 냈어요. 태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며칠 후가 명절이었거든요. 추석이었어요. 태준아, 추석 때 올 거지?
네, 엄마. 갈게요. 그때 엄마 통장 좀 보여줄래? 오래됐잖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굳이 봐야 해요? 응, 궁금해서. 얼마나 늘었나 보고 싶어. 태준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지금은 확인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장기 상품이라서 중간에 건드리면 불리해요. 정수는 답답했습니다. 보기만 하는데 뭐가 건드려? 엄마,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만기 되면 보여드릴게요. 만기가 언젠데? 5년 후요.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5년이요? 5년 동안 한 번도 못 본다고요? 태준아, 그건 너무 긴데. 엄마, 장기일수록 이자가 많아요. 엄마 돈 불리려면 참으셔야 해요. 정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들이 자기 돈 불려준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알았어. 추석 당일 태준이 왔습니다. 과일과 고기를 사왔어요. 정수는 반가웠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준아, 그래도 한 번만 보여줄래? 통장. 태준의 표정이 굳었어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통장을 꺼냈어요. 하지만 펼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보시면 불안해하실 거예요. 왜? 줄었어? 아니요. 근데 숫자가 막 바뀌거든요. 보시면 오해하실까봐. 정수는 불안했습니다. 숫자가 바뀐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죠? 태준아, 그냥 보여줘. 엄마가 판단할게. 태준이 마지못해 통장을 펼쳤어요. 정순이 보려는 순간 태준이 손으로 가렸습니다. 엄마, 이거 설명 좀 들으세요. 태준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정기 상품에 넣었고 일부는 다른 곳에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 잔액은 적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에 있다고 했어요. 정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얼마 있는데? 2천만 원이요. 정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2천만 원? 원래 5천만 원이었잖아요. 3천만 원은 어디 갔어요? 태준아, 나머지는? 말했잖아요. 다른 상품에 있다고요. 어디? 태준이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꼬치꼬치해세요? 저 안 믿으세요? 정수는 움찔했어요. 아들이 화내는 게 무서웠습니다. 아니야. 그냥, 엄마, 저 회사 다니면서 바쁜데 이것까지 관리해 주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정수는 미안해졌어요. 그러게요. 아들이 바쁜데 이런 것까지 해주고 있잖아요. 미안해, 태준아. 태준이 통장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엄마, 저 믿으시면 그냥 맡겨주세요. 계속 이러시면 저도 힘들어요. 알았어. 태준은 이른 저녁에 돌아갔습니다. 정수는 혼자 남았어요. 거실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은 어디 간 거지? 태준 말대로 다른 곳에 있는 걸까? 아니면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설마. 하지만 불안은 계속 커졌습니다. 일주일 후 정수는 혼자 은행에 갔어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내 통장 좀 확인하고 싶다고. 직원이 물었어요. 통장과 신분증을 달라고 했습니다. 정수는 당황했어요. 통장은 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신분증이라도요. 신분증은 있었습니다. 직원이 확인했어요. 비밀번호 입력해 주세요. 정수는 멈칫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몰라요. 아들이 바꿨거든요. 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럼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신분증 외에 다른 서류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정수는 포기했습니다. 너무 복잡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내 돈인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통장도 없고 비밀번호도 모르고 앱도 못 쓰고 완전히 아들 손에 들어가 있었어요. 정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맞나? 내가 너무 의심하는 건가? 아들인데 설마 나쁜 짓을 하겠어?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정수는 또 태준에게 전화했어요. 이번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아, 엄마 통장 돌려줘. 왜요? 엄마가 직접 관리하고 싶어? 태준이 웃었어요. 냉소적인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누가 뭐라고 했어요? 아무도 안 그랬어. 엄마 생각이야. 엄마 혼자 관리하시면 또 은행에 그냥 넣어두실 거잖아요. 손해예요. 그래도 괜찮아. 엄마 돈이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엄마, 제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관리해 주는데요. 이제 와서 이러시면 저 억울해요. 정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한테 억울하다는 말을 들으니까요. 태준아, 그게 아니라. 엄마 알겠어요. 돌려드릴게요. 대신 엄마가 손해보셔도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수는 핸드폰을 든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아들과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요? 왜 자꾸 눈치를 보게 되는 걸까요? 내 돈인데. 정수는 그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내 돈인데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하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태준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통장을 돌려준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다시 전화했어요. 태준아, 통장. 엄마, 지금 바빠요. 나중에 드릴게요. 언제? 모르겠어요. 시간 나면요. 뚝,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수는 알았어요. 아들이 안 줄 거라는 걸. 아니, 정확히는 줄 수 없는 상황인 거라는 걸. 그날 밤 정수는 혼자 울었습니다. 평생 모은 5천만 원. 40년의 땀. 그게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 채 정수는 주도권을 완전히 잃었어요. 돌려달라고도 못하겠어요. 아들이 화내니까, 아들이 억울해하니까.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돈을 맡긴 게 아니었어요. 내 노후의 주도권을 넘긴 거였어요. 그리고 그 주도권은 한 번 넘기면 다시 돌려받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준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정수는 핸드폰을 자주 확인했어요. 혹시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서운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연락도 안 하네. 사과 한마디도 없네.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어요. 전화가 안 오니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돈 달라는 소리 듣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내 아들인데 연락 안 오는 게 편하다니. 정수는 매일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700만 원. 줄어들지 않는 숫자였어요. 처음으로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가지 않았어요. 작은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국민연금 55만 원으로 생활했어요. 쪼개고 쪼개서 썼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안에서 생활했어요. 식비, 관리비, 병원비. 빠듯했지만 가능했습니다. 700만 원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비상금으로 남겨뒀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니까요. 민정은 자주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렀어요. 반찬을 사왔습니다. 과일도 가져왔어요. 정수는 미안했습니다. 딸한테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요. 민정이 말했습니다. 엄마, 폐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자식한테 짐 되는 게 제일 싫었는데. 민정이 물었습니다. 오빠한테 연락 왔냐고.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도 참. 정수는 아들을 변호했어요. 바쁠 거라고 미안해서 연락 못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어요. 추석이었습니다. 정수는 궁금했어요. 태준이 올까? 오지 않을까? 명절 전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들이 올까봐 떨렸어요. 안 올까봐 서운했고요. 명절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정이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왔습니다. 엄마, 추석 잘 보내세요. 정수는 반가웠어요. 손주들을 보니 기뻤습니다. 함께 차례를 지냈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현관을 쳐다봤어요. 태준이 올까 싶어서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엄마, 오빠 기다리세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태준은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없었습니다. 문자도 없었어요. 정수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못 본 문자가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정이 돌아갔어요. 정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정수는 태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명절 잘 보내라. 짧은 문자였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어요. 2시간이 지나도 없었습니다. 정수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그날 밤 정수는 울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어요. 외로웠던 겁니다. 아들이 그립지만 아들 전화가 무섭고, 돈은 지켰지만 아들을 잃은 것 같고,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태준이었어요. 엄마도 잘 보내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수는 문자를 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3달이 지났습니다. 민정이 제안했어요. 엄마, 은행 가서 비밀번호 바꾸세요. 왜? 요즘 개인정보 유출이 많아서. 혹시 몰라요. 바꿔볼 수 있으니깐요. 그냥 찜찜해서. 정수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이 혹시라는 생각을 잠시 했어요.
하지만 민정 말이 맞았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은행에 갔습니다. 민정이 함께 갔어요.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정순이 직접 정했어요. 자기만 아는 번호로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다른 가족분도 아시는 번호로 할까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만 알면 돼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수는 통장을 서랍에 넣었어요.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못 가져갈 겁니다.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청소일 나가고, 저녁에 돌아와 혼자 밥 먹고, 텔레비전 보다 잠들고, 민정이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고, 태주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이제 기다리지 않았어요. 핸드폰도 자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저 앞에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태준이었어요.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준도 엄마를 봤어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정순이 먼저 인사했어요. 태준아. 태준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반말이 아니라 존댓말이었어요. 정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지? 잘 지내니? 네, 괜찮아요.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었어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바빠서 먼저 갈게요. 응. 태준이 돌아서서 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정수는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멀어지는 아들, 돌아오지 않는 아들. 정수는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로 향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마트에서 올 수는 없잖아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정수는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돈을 지킨 게 잘못인가? 아들을 잃은 게 대가인가?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선택지가 없었다는 걸. 돈을 계속 줬다면 둘 다 무너졌을 거라는 걸. 지금은 힘들지만 이게 맞는 거라는 걸. 그날 밤 정수는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700만 원. 줄어들지 않은 숫자. 4개월 동안 한 푼도 나가지 않았어요. 정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단단한 미소였습니다. 내 돈을 지켰구나. 내 노후를 지켰구나. 아들과의 관계는 무너졌지만 나 자신은 지켰어요.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돈을 맡긴 순간 통제권을 잃었지만 돌려받은 순간 내 인생을 되찾았다는 걸. 관계는 서먹해졌지만 마음은 조금씩 편해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남았다는 걸. 시퀀스 7 전환 마이너스 노후를 되찾기 위한 선택.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청소 일을 계속했어요. 68살 힘들었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래야 살 수 있었으니까요. 700만 원. 그 돈만으로는 앞으로 살 수 없었어요. 병원비 한 번이면 100만 원. 관리비, 식비, 생활비. 700만 원은 비상금이었습니다. 건드릴 수 없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정수는 계속 일했습니다. 새벽 빌딩 청소, 낮 아파트 계단 청소.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벌었어요. 국민연금 55만 원과 합치면
115만 원. 빠듯하지만 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정이 찾아왔어요. 정순의 손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손이 왜 이래요? 정순의 손은 거칠었어요. 청소하느라 상처도 많았습니다. 괜찮아. 일하다 보면 그렇지. 민정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일까요?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야겠죠. 민정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민정아. 너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잖아. 엄마, 그래도 괜찮아. 엄마는 일할 수 있어. 민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민정이 또 왔어요. 이번에는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정수는 서류를 봤어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민정이 설명했습니다.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만 65살 이상이고 소득이 적으면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나온다고요. 정수는 놀랐습니다. 그런 게 있어? 네, 엄마. 신청하세요. 근데 엄마 700만 원 있잖아. 민정이 설명했어요. 그 정도 재산이면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망설였어요.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민정이 말했어요. 엄마,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엄마 권리예요. 평생 세금 내셨잖아요.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40년을 일하며 세금 냈어요. 이제 받을 자격이 있는 거겠죠. 신청했습니다. 한 달 후 승인이 났어요. 기초연금 30만 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 55만 원, 일에서 버는 60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합치면 145만 원. 정수는 조금 숨통이 트였어요. 145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700만 원은 그대로 두고 정수는 매일 통장을 확인했어요. 700만 원. 줄어들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그 숫자를 볼 때마다 안도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생활이 안정됐어요. 청소일도 익숙해졌습니다. 힘들지만 할만했어요. 민정은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반찬 해오고 과일 사왔어요. 정수는 고마웠습니다. 태주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가끔 문자가 왔습니다. 명절 때, 생일 때, 짧은 인사뿐이었어요. 정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역시 짧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먹한 관계. 하지만 정수는 이제 괜찮았어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정수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정리하려고요. 직원이 물었어요. 700만 원을 그냥 예금에 두시는 거냐고. 요즘 금리가 낮아서 이자가 거의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그냥 두겠다고 말했어요. 안전한 게 제일 중요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마트에 들렀습니다. 장을 보다가 누군가 불렀어요. 정순 씨? 돌아보니 옛날 식당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어요. 반가웠습니다. 어머, 순희 씨. 둘은 마트 앞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희도 정순처럼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각자 바빠서 연락이 뜸하다고 했어요. 정수는 공감했습니다. 우리 다 비슷하네. 순이가 웃었어요. 그러게. 근데 뭐 어때? 건강하면 됐지.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건강하면 됐어요. 그날 이후로 정순과 순이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마트 앞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작은 즐거움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외롭지 않다는 안도감. 정수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어요.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710만 원. 1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자가 조금씩 붙었던 거예요. 많지 않지만 늘어나는 숫자를 보니 기뻤습니다. 정수는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괜찮구나. 7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년 반 만에 710만 원. 청소일 계속하고 연금 받고 기초연금 받으면서 빠듯하지만 살 수 있었어요. 700만 원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비상금으로 남겨뒀어요. 병원비 한 번, 큰일 한 번 있을 때를 위해서요.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내 돈을 내가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통제권을 잃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어느 저녁 민정이 물었어요. 엄마, 오빠 보고 싶으세요?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보고 싶냐고요? 글쎄요. 그립긴 해요. 하지만 동시에 편하기도 해요. 보고 싶긴 한데 지금이 편해.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그게 정상이에요. 정수는 웃었습니다. 정상이라니 다행이네요. 그날 밤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68살. 평생 일했고, 평생 모았고, 평생 참았어요. 한때는 모든 걸 잃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700만 원 있고, 일할 수 있고, 연금 나오고, 친구도 생겼고, 딸도 자주 오고, 아들과는 서먹하지만 그것도 괜찮아요. 정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제는 알았습니다. 노후를 지킨다는 게 돈만이 아니라는 걸, 내 삶의 통제권을 지킨다는 거라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킨다는 거라는 걸. 정수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으니까요. 내일도 모레도 내년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다시 은행으로 갑니다. 김정순, 69살. 직원이 물었어요.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겠다고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단호했어요. 1년 전 아들에게서 통장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정수는 직접 관리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불안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아들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바꾸러 왔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자기만 아는 번호로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새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직원이 통장을 건넸습니다. 정수는 통장을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은행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얼굴은 평온했어요. 이제는 확실합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킨다는 것. 2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통장을 돌려받은 지 2년. 정수는 70살이 됐어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730만 원. 조금씩 늘었어요. 이자가 붙고 아껴 쓰다 보니 조금씩 모였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순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청소일은 작년에 그만뒀어요. 몸이 힘들어서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국민연금 55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한 달에 85만 원으로 살았어요. 빠듯하지만 가능했습니다. 730만 원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비상금이었으니까요. 민정은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반찬해오고 이야기 나누고 정수는 고마웠어요. 태주는 1년에 두세 번 문자가 왔습니다. 명절 때, 생일 때 짧은 인사뿐이었어요. 정순도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서먹한 관계.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각자의 삶을 사는 거니까요. 어느 저녁, 정수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3년 전 아들에게 통장을 건넸던 그날. 그때는 몰랐습니다. 돈을 맡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압니다. 정수는 조용히 말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듯. 여러분께 경고합니다. 저는 3년 전 제 평생 모은 5천만 원을 아들에게 맡겼다가 대부분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돈을 맡긴 순간 노후의 주도권을 잃습니다. 관리만 해준다고 했어요. 쓰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통장을 건네는 순간 이미 내 돈이 아니게 됐습니다. 둘째, 관리만 해준다는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자식은 나쁜 의도로 시작하지 않아요. 정말로 도와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 돈을 내 손에서 떠난 순간 그 돈은 자식의 돈이 됩니다. 어차피 엄마 돈 나중에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하게 돼요. 셋째, 내 돈을 내가 확인 못하면 이미 그건 내 돈이 아닙니다. 통장을 못 보고 비밀번호를 모르고 앱에 접근하지 못하고 그 순간부터 저는 제 돈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내 돈인데 내가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넷째, 부모의 신뢰는 자식에게 너무나 쉽게 소비됩니다. 저는 40년을 일해서 5천만 원을 모았어요. 아들은 1년도 안 돼서 그걸 다 써버렸습니다. 평생 쌓은 신뢰가 1년 만에 무너졌어요. 다섯째, 노후에 지켜야 할 1순위는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자식을 도와주는 게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부모도 살아야 해요. 내 노후를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정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돈을 맡긴 게 아니었습니다. 내 노후의 주도권을 넘긴 거였어요. 그리고 그 주도권을 되찾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지금 저는 730만 원 있어요. 많지 않죠? 하지만 이 돈은 제가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확인하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결정해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통장을 꺼내봤어요. 730만 원. 줄어들지 않는 숫자, 아니, 조금씩 늘어나는 숫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무너진 줄 알았어요. 5천만 원이 700만 원이 됐을 때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살아갈 수 있다는 걸요. 적지만 내 것이면 충분하다는 걸요.
정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관계는 서먹해졌어요. 아들과는 1년에 몇 번 문자만 주고받습니다.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서먹해도 각자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지켰어요. 내 노후를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정이었어요. 정수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민정이 내일 올 거라고 했어요. 저녁 같이 먹자고 말했습니다. 정수는 기다리겠다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민정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려고요.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정순의 하루는 평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하고 점심 먹고 친구 순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저녁에 텔레비전 보다 잠들고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에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행복입니다. 불안하지 않으니까요. 두렵지 않으니까요. 정수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부모라서 당연한 건 없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주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통장, 여러분의 비밀번호, 여러분의 노후. 그건 설명하지 않아도, 양보하지 않아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내 돈을 내가 확인하지 못한다면 이미 그건 내 돈이 아닙니다. 내 노후를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건 내 인생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노후의 1순위는 나 자신입니다. 내일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 오늘도 정수는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살아갑니다. 730만 원. 적지만 온전히 내 것인 돈.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당신과 인생 편지는 늘 곁에서 함께합니다.